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 열광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정보가 좀 없는 상태거나, 또 어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리딩방,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담 중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먼저 저 네이버에서 컨피던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신뢰, 자신감, 확신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맨자를 붙이게 되면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정의상. 그래서 어떤 리딩방의 어떤 특징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제 법률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자문업이란 투자상품 등의 가치,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어모드로 하는 것. 정확하게 자격이 주어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사 투자자문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결국은 자문업 외의자가 자격이 없는 자겠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 이거는 법으로서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의 내 포지션이 어디다가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레벨은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금융사기란 개인이나 기업이 불법적으로 재정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돈을 속이거나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피싱,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패스하고요. 몇 가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폰지 사기. 요즘에 되게 많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고수익입니다. 항상 미끼는.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 다단계성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신규 모집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사 수신 행위. 요거는 이제 원금과 마찬가지로 고수익을 보장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 법규로 정확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대출 사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해서 수수료나 보험료 등을 요구하는 방식. 피해자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가짜 투자 사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나 부동산, 주식들을 제시하며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위험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상품이란, 이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어떤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제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은 원금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것, 이거는 비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은행의 저축이겠죠. 우리가 이제 은행도 금융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축 개념 관련된 부분은 비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 손실이 없는 것. 다만 여기에 단점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이런 금리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본 손실, 원금이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상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도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까지만 손실, 원금 이상은 손실이 되지 않는 거를 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보다 초과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본시장법에서 이 증권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증권,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채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신탁 계약상의 어떤 수익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밀접해 있을 거고요. 나머지 3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개념인데,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이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영화 제작, 그다음에 신생 벤처 기업의 이제 성과에 투자하는 개념.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특정 계약을 기반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분 소유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계약의 이익에 따른 어떤 거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생결합증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2019년도였죠. DLS 사태, 그다음에 홍콩 H주 관련된 ELS 사태, 요게 이제 거의 이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LS, ELS. 그러니까 DLS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금리에 연계된 파생 상품인 거고요. ELS 같은 경우는 주식에 연계된 파생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금리, 뭐 주식, 뭐 통화, 환 관련된 거죠. 거기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매우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 이제 증권 예탁 증권, 요거는 이제 외국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현물 주식 대신에 유통하는 증권에 이제 어떤 수정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제도와 간섭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주식 대신에 이제 유통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좀 흔치 않은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주식, 채권, 그다음에 펀드,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은 이제 거래소가 있느냐, 이제 마켓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 있는 거는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거래소가 없는 시장, 장외 파생 상품,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선물 거래, 장내 옵션, 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선도 거래, 장외 옵션, 그다음에 이제 수합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소비자 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유명 투자자를 사칭하는 채팅,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유튜브에도 이거 상당히 많죠. 죄송하지만 고수익이 나는 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알려드릴까요?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 이게 2024년 6월 17일 보도자료 내용이고요. 어떤 카카오톡 등 채팅 앱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를 권유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매수세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먹고 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개월 미만에 국내에 알려지지 않는 소형 해외 주식.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정보라고 얘기하죠. 그런 정보 자기나 투자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하는 것 자체 이상하게 보시면 되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이거겠죠. 최초 몇 해는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여 수익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고 튀기 전이죠. 마지막 보유자금을 전부 올인하게끔 만들어서 먹고 튀는 이런 게 특징이고요. 이게 이럴 때 단기간에 이제 급락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NS 투자 어떤 이런 부분들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 수익 동결이라든가 환수 등 피해 구제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커버드 콜 ETF, 이제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되는 펀드겠죠.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상장 펀드인데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커버드 콜 ETF에 대한 이제 명칭 및 수익 구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커버드 콜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 콜 ETF 금융상품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어떤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답니다. 요거는 이제 운용사에서 어떤 상품별로 제시하는 목표, 어떤 특정 수익률이 있습니다. 고수익률 정도, 뭐 10%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닌, 요거는 목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역시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님.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라 수익이 제한되고, 근데 하락에 따라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커버드콜 ETF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커버드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이제 특정 자산, 특정 자산을 기초 자산이 이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매입한 다음에 동시에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건데 이 권리를 매도해 버립니다. 제가 매입을 하면서 이 권리를 매도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콜옵션 매도라는 거는 뭐냐? 이게 아까 특정 자산을 파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크다. 이게 변동성이 커버리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DLS라든가 그다음에 홍콩 H주스 관련된 ELS 이것도 이제 어떤 금융권에서 뭐 안전한 어떤 확률 가지고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리스크가 이런 변동성이 발생이 돼버리게 되면 리스크가 큰 구조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투자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투자의 원칙은 유동성, 수익성, 안전성. 언제든지 자금 회전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목표 수치로 나오거나 어떤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 이거 세 개 다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혹시 그런 상품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런 상품이 있다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재무설계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자금을 분산을 하셔야겠죠. 단기 자금, 중기 자금, 그 다음에 장기 자금 이렇게 재무 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시는 뭐 이런 금융 사기에 휘말려 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같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